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걱정할 일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불안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왜 불안하냐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더 불안해합니다. 이유도 없이 불안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여기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와 불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포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무서운 소식, 건강 문제, 경제적인 걱정, 관계의 갈등처럼 분명히 이것 때문에 무섭다고 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다릅니다. 불안에는 뚜렷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하이데거는 이 불안을 사건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에서 오는 감정은 무엇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상태에서 오는 감정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서 생깁니다. 불안은 삶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깔려있던 삶의 분위기에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불안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조용했을 뿐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불안을 삶이 나를 향해 열려 있다는 감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도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는 존재의 감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다음 단계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금씩 열려버립니다. 해야 할 일이 줄고 역할이 옅어지고 앞으로의 방향이 선명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불안은 사건 없이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불안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삶이 더 이상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이 신호는 불편하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를 통해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거리 두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없을 때 사람은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안이 찾아올 때 사람은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아프지만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특히 인생의 후반에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문제처럼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불안은 삶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불안이 우리가 흔히 아는 공포와 어떻게 다른지, 왜 대상 없는 불안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지를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안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포를 떠올립니다.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불안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 두 감정을 완전히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공포와 불안을 같은 선상에 놓지 않았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유 없는 불안은 끝까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포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위협하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길까봐 무섭다. 돈이 부족해질까봐 무섭다. 관계가 깨질까봐 무섭다. 이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섭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해결책을 찾고 정보를 모으고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공포는 힘들지만 방향이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전혀 다릅니다. 불안에는 뚜렷한 대상이 없습니다. 왜 불안한지 말로 설명하려 하면 말이 막힙니다. 그래서 불안은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하이데거는 이 불안을 대상이 없는 감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상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유가 사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무언가 잘못될까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자라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문제가 없을수록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눈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불안이 줄어듭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하면 마음은 그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삶의 방향이 선명하지 않을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이 점이 특히 시니어 시기에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삶이 사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시험, 취업, 결혼, 자녀, 일, 책임, 사건이 삶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불안이 생겨도 대부분 공포에 가깝습니다.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건은 줄어듭니다. 해야 할 일은 많지 않고 큰 목표도 이미 지나왔습니다. 이때 불안은 사건을 잃고 상태로 이동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불안을 공포처럼 다루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마음이 약해졌나? 이 나이에 왜 이러지? 하지만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반응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불안은 고쳐야 할 고장이 아니라 삶이 자동 모드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불안을 존재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관습 속에서 삽니다. 남들처럼 살고 해야 할 일만 하며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불안이 찾아오면 이 흐름이 멈춥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잠시 멈춰 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불안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삶의 바닥을 드러내는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흔들리지만 동시에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볼 기회를 얻습니다. 이 점에서 불안은 공포보다 더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공포는 사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 있지만 불안은
삶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불안을 이해하는 쪽이 더 중요해집니다. 불안을 문제로 보지 않고 신호로 보기 시작할 때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불안이 일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커지고 증폭되는지, 왜 아무 일 없는 날에 더 크게 느껴지는지를 구체적인 삶의 장면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이 가장 크게 느껴질 때는 대개 아무 일도 없을 때입니다. 바쁜 날보다 오히려 한가한 날에 불안은 더 자주 고개를 듭니다. 해야 할 일이 없고 급한 일정도 없고 몸도 비교적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한데 왜 불안하지? 문제가 없는데 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까? 하지만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안은 사건이 없을 때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이 사라질 때 더 선명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많을 때 사람은 그 사건 속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 응답해야 할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 불안은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사건이 줄어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루가 조용해지고 시간이 비어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은 그 빈 공간을 채우듯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 불안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 스스로를 드러낼 공간을 얻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사람이 일상에 깊이 잠겨 있을 때를 세인 속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들처럼 살고, 남들처럼 생각하고, 남들처럼 하루를 보내는 삶입니다. 이 삶에서는 큰 질문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건들 뒤에 가려집니다. 하지만 일상이 느슨해질수록 이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떠오를 때 불안이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금의 나는 무엇을 향하고 있지? 이 상태로 괜찮은 걸까? 이 질문들은 급하게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 대신 답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머뭅니다. 이때 불안을 없애려고만 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사람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괜히 TV를 켜고,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괜히 일을 만들고, 괜히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은 불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잠시 가리는 역할만 합니다. 불안은 가려질수록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날의 불안은 특히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노년기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삶의 외적 구조가 이미 많이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라는 틀, 역할이라는 틀, 의무라는 틀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과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마주침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 상태를 피해야 할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삶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불안은 삶이 더 이상 정해진 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가능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불안이 언제 어떤 순간에 더 커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일 없는 오후, 잠들기 전에 밤, 혼자 앉아 있는 아침. 이 시간대에 불안이 커진다면 그건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삶이 나에게 조금 더 정직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불안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 더 증폭되는지, 노년기의 삶과 이 불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조용히 존재해 왔던 감정이 이제야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삶이 바빴기 때문에 불안이 뒤로 밀려 있었을 뿐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삶을 둘러싸고 있던 외적인 틀이 하나씩 느슨해집니다. 출근해야 할 시간, 책임져야 할 역할, 누군가의 기대에 응답해야 할 자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에서 불안이 더 자주 고개를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삶이 더 이상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삶이 해야 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해야 할 것들이 삶의 방향을 대신 정해줍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구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선택의 여지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때 불안은 선택지의 증가에서 생깁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상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방향 상실을 동반합니다. 하이데거는 이 상태를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던져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아무도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안을 느낍니다. 이 불안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걱정이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불안은 젊었을 때의 불안과 성격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불안은 대부분 공포에 가깝습니다. 시험, 실패, 평가, 비교. 하지만 노년기의 불안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지금의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지? 이 상태로 괜찮은 걸까? 이 질문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와도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라고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이상 막연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감각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을 더 또렷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 시간 감각을 삶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존재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불안은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잘못 다루면 삶은 쉽게 위축됩니다. 불안을 약함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예전 같지 않다. 이 해석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이 불안은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은 더 이상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왜 오히려 더 커지는지, 그리고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인지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안을 느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불안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을 없애고 싶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오면 사람은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괜히 바쁘게 움직이고, 괜히 일을 만들고, 괜히 사람을 만나고, 괜히 TV나 휴대폰을 켭니다. 불안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은 이런 방식으로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상태를 드러내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려 하면 불안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멈추지 않고 괜히 사소한 일에 짜증이 커집니다. 불안을 직접 느끼지 않으려고 했을 뿐인데 불안은 몸과 일상으로 우회해서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없애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이겨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 접근 자체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불안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에서 자라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적처럼 대할수록 사람은 자기 삶 전체와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불안을 잠시 누르면 다음에는 더 큰 불안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개 불안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악순환이 더 쉽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불안을 덮을 수 있는 외부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 사람, 책임이 불안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림막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안을 예전 방식으로 처리하려 하면 효과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해해야 할 신호로 볼 것인가. 하이데거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불안은 지금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면 불안은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던 불안이 점점 질문으로 바뀝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졌을까? 지금의 삶에서 무엇이 비어 있을까? 나는 무엇을 미루고 있을까? 이 질문들은 즉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을 억지로 없애지 않고 잠시 머물게 하면 불안은 삶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재정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함께 머무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불안을 없애는 용기가 아니라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생기면 불안은 조금씩 강도를 낮춥니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사람을 압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불안은 삶을 지배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노년기의 삶은 조금 더 안정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불안이 있어도 삶이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차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이데거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불안을 제거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안에 휘둘리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을 삶의 일부로 인정한 채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이데거는 불안을 삶의 오류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삶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전혀 없는 삶은 편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깊이가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시 묻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 방식이 나에게 맞는가? 이 질문들이 사라지면 삶은 편리해질 수는 있어도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불안을 존재의 각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불안은 삶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순간입니다. 지금의 방식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다른 태도로 살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불안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에 이 불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삶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환경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보다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속도로 살 것인지, 어떤 관계만 유지할 것인지, 어떤 하루를 반복할 것인지, 이 선택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 불안은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지 말라는 신호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무조건 잠재우려 하지 말고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삶 안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정직합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불안은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막연한 두려움에서 조용한 경계심으로, 경계심에서 신중함으로, 신중함에서 삶의 리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이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불안이 와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불안이 와도 아, 또 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삶을 지탱합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불안이 와도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노년기의 강함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자기 삶을 놓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불안은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 다른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을 조용히 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느리게 보내고 필요 없는 약속을 하나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도망치지 않고 견뎌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삶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을 서두르지 않고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삶을 견디는 법을 차분하게 다룰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요즘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 그 불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조용히 남겨주세요. 천천히 하나하나 읽겠습니다.